네, 안녕하세요.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. 이번에는 화공연력학 문제 한번 풀어보겠는데요. 2023년 군무원 탄약직 9급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요거는 제자들이 기출 복원해 준 걸 바탕으로 해서 쌤이 커렉션을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문제들은 아주 기본적이고 엔트로피 관련돼서 화공기사 반응 운전의 화공연력학 파트에 나오니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일단 계산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렵고요. 선생님이 좀 중요한 것들만 좀 언급하겠습니다. 자, 온도가 800켈빈인 열 저장조. 보통 저장조는 리저버 해서 우리가 온도 변화가 없는 어떤 열 소스가 되겠죠. 그래서 계속 800켈빈으로 유지하는 거죠. 그래서 온도가 800켈빈인 열 저장조 A로부터 온도가 300켈빈인 열 저장조 B로, 그래서 800켈빈의 A 열 저장조, 300켈빈의 B 열 저장조. 그래서 1200kJ의 열이 이제 전달된대요. 그러면 각각의 엔트로피 변화, 이 말은 열 저장조 A에서의 엔트로피 변화, 그 다음에 열 저장조 B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를 묻는 거죠. 그래서 각각의 엔트로피 변화와 전체 엔트로피 변화, 즉 토탈 엔트로피 변화를 구하여라.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. 단 두 열 저장조의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. 그래서 스미스 책에도 잘 나와 있듯이 hot reservoir, 그 다음에 cold reservoir. reservoir는 온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해 달라고 스미스 책에 잘 나와 있죠. 그래서 델타 SA, 델타 SB, 델타 S 토탈 구하는 건데,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엔트로피 변화는 델타 S 토탈을 가지고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묻는 거죠.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저기 뭐 A를 개라고 둘 수 있고 B를 서라운딩 주위라고 둘 수 있는데, 이 엔트로피의 단점은 개와 외계, 주위를 외계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. 개와 외계의 합, 즉 토탈을 구해야만 그 방향성을 알 수 있어요. 그런데 깁스 에너지는 걔만 알면 되죠. 그래서 조금 정리해 보면 델타 S, 뭐 A가 시스일 수 있고 델타 S 서라운딩스, B가 주위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게 델타 S 토탈 이렇게 되는데, 그래서 이게 개고 이게 주위 또는 다른 말로 외계, 개 밖에 있는 거 외계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깁스 에너지는 뭐만 관심 있다? 시스. 그래서 엔트로피는 개와 외계를 다 구해서 요걸 가지고 자발성을 평가하고요. 깁스 에너지는 개만 보면 알 수 있으니까, 그래서 우리가 깁스 에너지가 중요하고 깁스 에너지가 더 간단하죠. 개만 파악하면 되니까. 그죠? 그래서 걔만 파악해서 이게 0보다 작으면 이제 자발적이다. 그죠? 그 다음에 뭐 0이면 평형이다. 그 다음 0보다 크면 이 변화량이 뭐 델타 G나 DG나 같습니다. 이거는 비자발적이다.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는 거죠. 그에 반해서 엔트로피는 무조건 토탈 가지고만 하는 거죠.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0이면 자발적, 그죠? 0보다 크면 자발적, 0이면 평형 또는 가역,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불가능하죠. 0보다 작은 건. 그래서 이거는 비자발적이라기보다 뭐 불가능,
비자발적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통상 불가능.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가역. 그죠? 그렇게 보통 우리가 정리하죠. 그래서 요 개념 잘 알고, 지금은 엔트로피 변화를 물었으니까 조심할 거는 걔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, 외계, 즉 주위, 서라운딩스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나 두 개의 합은 웬만하면 뭐죠? 웬만하면이 아니고 두 개의 합은 무조건 이 우주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지구. 그래서 토탈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거죠. 그래서 0인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하여튼 이 A 시스템과 B 시스템의 각각의 엔트로피를 구하고 총괄 엔트로피를 구하래요. 그리고 쌤이 또 팁을 주면 사지선다에 요게 나올 수 있어요. 엔트로피 S는 상태량 맞죠? S든 U든 H든 깁스 에너지든 헬머홀츠 에너지든 다 상태 함수예요. 그죠? 저 경로에 무관한 거죠. 근데 뭐가 시험에 나오냐 하면 요 말. 보존이 되는 게 아니고 비보존적이란 거. 즉 항상 우리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,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모든 뭐 개나 주위나 아니면 전체 토탈이나 항상 이 지구상에 있는 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인 거죠. 그래서 증가하는 거니까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,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게 아니라 비보존적. 요 말 꼭 기억해 놓고요. 자, A가 800켈빈, B가 300켈빈. 그래서 Q 값 1200kJ를 줬대요.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엔트로피에 대해서 A의 엔트로피 변화는 여기 온도 TA분의 QA. 그죠? 그래서 TA는 여기에 일정 온도 800이라고 했죠? 800켈빈이고, 이 개가 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하죠. 그러니까 12,000kJ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1.5, 이게 뭐예요? 공 두 개 지우면 킬로줄이죠. 선생님 착각했습니다. 킬로줄. 뭔가 이상하다 했어요. 그래서 이거 다 기출 문제였어요. 1200을 이제 800으로 나누면 00 없어져서 손으로 계산할 수 있죠. 그래서 1.5 킬로줄 퍼 켈빈. 그래서 이거의 핵심은, 즉 델타 SA는 뭐다? 0보다 작다는 거고, 두 번째 거 델타 SB. 델타 SB는 TB분의 큐비죠. 그래서 300켈빈이고 열을 흡수하죠. 그러니까 플러스죠. 그래서 굳이 안 썼지만 여기 풀어 쓴 거고, 1200kJ. 그래서 4kJ per 켈빈이에요. 그래서 델타 SB는 0보다 큽니다.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요 두 개의 합, 델타 SA와 델타 SB, 즉 이게 델타 S 토탈이죠. 요거의 합은 마이너스 1.5 더하기 4, 즉 무조건 양이 나와야 됩니다. 즉 0보다 커야 돼요. 그래서 이 A와 B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거를 surroundings, 즉 주위 또는 외계라고 하죠. 또는 얘를 surroundings라고 보고 얘를 시스템, 개라고 봐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게 개냐 하고 정의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로 그냥 시스나 surroundings, 시스템의 약자죠. 또는 surroundings 시스템 이렇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개와 외계를 통틀어서 토탈이라고 하죠.
또는 토탈 대신에 다른 용어도 많이 쓰죠. 델타 S 유니브 해서 유니브는 뭐예요? 약자요? 유니버설 그죠? 우주 그죠? 유니버설 우주의 약자예요.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 개와 외계로 해석하셔도 되고 그냥 요 자체를 개 시스템으로 봐서 여기는 A 시스템, 여기는 B 시스템에서 개 하나로 보고 그냥 문제를 사실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. 이제 쌤은 뭐 이거를 개라고 두고 이걸 서라운딩즈 또는 이걸 서라운딩즈로 두고 이걸 개라고 둬서 이 전체를 델타 S 토탈 또는 델타 S 유니버로 푼 것뿐입니다. 그래서 이 방식을 그냥 권장합니다. 하나는 개, 하나는 서라운딩즈, 즉 주위 또는 외계 이런 식으로 그죠? 이렇게 하는 걸 권장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쉽게 2.5 도출해 냈어요. 그래서 마이너스 1.5, 4, 2.5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우리가 이제 2번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. 제가 요 비보존적 상태량이다 요거 좀 암기하라고 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. 자, 쌤이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요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가 있고 요런 식으로 또 시험 문제가 낼 때 있고 조금 더 꼬아서 이렇게 뭐 연결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는 물체에서 엔트로피 변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일단 화공기사, 화공직 9급 또는 뭐 화공직 7급의 저난이도에서는 이런 형태로 내는데 잘 보세요. 요것도 델타 S 토탈이죠. 왜냐 구술 뜨거울 수도 있고 차가울 수도 있는데 핫 비드예요. 뜨거운 구술 또는 뜨거운 금속구.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뭐 욕조가 될 수도 있고 탱크가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요거를 여기 넣었을 때 엔트로피 변화 묻죠. 그다음 요거는 뭐예요? 콜드 뭐 슈페어 구 또는 비드 구슬을 핫 뜨거운 뭐예요? 저장조 또는 탱크에 넣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아 나는 얘를 시스로 보고 이 저장조를 서라운딩스로 보겠다. 또는 이거 다 바꿀 수 있죠. 얘도 마찬가지로 델타 S 뭐 그냥 A 그냥 델타 S B 이렇게 둬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제일 편한 방법이 델타 S 토탈은 델타 S 뭐 위에를 A라고 하면 밑에 거는 B가 되는 거고 또는 아니 나는 정통을 따르겠다 하면 시스 하나는 그러면 서라운딩스 아무거나 좋습니다. 단 요 전체를 델타 S 토탈로 놓고 푸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델타 S 토탈.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거를 화공기사나 공무원 탄약직에서 시험에 내죠. 근데 쌤이 진짜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 고립계 사지선다로 나올 수 있는데요. 영어로는 isolated system이에요. 즉 격리된 고립된 개예요.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? 그래서 고립계는 이렇게 뭐 시스템이 있으면 여기가 주위가 뭐예요? 단열이죠, 단열. 에디어베틱. 그리고 닫혀져 있으니까 밀폐니까 물질 전달이 없죠. 그래서 단열, 즉 히트 트랜스퍼, 열 전달이 없어요. 그다음에 밀폐계니까 뭐 여기다가 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. 밀폐계는 당연히 뭐예요? 물질 이동, 즉 물질 전달. 다 같은 말이죠. 물질 전달, 뭐 물질 이동 또는 열 전달, 에너지 전달 다 같은 말이에요. 그래서 단열이니까 열 전달 없고요. 밀폐되어 있으니까 밀폐계 동요, 뭐 폐쇄계, 그죠? closed system.
그래서 물질 전달, 열 전달이 없어요. 그래서 고리계는 열 전달과 물질 전달이 없습니다. 기억하시고요. 그래서 시험에 고리계는 단열 밀폐계다. 맞냐 틀리냐 물으면 맞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adiabatic 단열, adiabatic 뭐 and 해도 되고 adiabatic closed system. 그래서 고리계의 정의가 단열이면서 즉 열 전달이 없으면서 밀폐된 게. 그래서 고리계는 열 전달도 물질 전달도 없다. 그래서 쌤이 열 전달 없다, 물질 전달 없다 강조하고 싶은 거고, 이게 단열 폐쇄계예요. 그래서 동의어로서 익혀 두세요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고리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우리는 고리계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주는 유니버설이라는 말을 또 쓰고 토탈이라는 말도 써요. 그래서 가끔가다 문구에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문제마다 문구에 충실해서 해석하면 됩니다. 그래서 보통 그래서 우리가 요거 있죠.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작다. 이게 뭐예요? 연력학 제2법칙인데 사실 이 이퀄이 들어가는 거는 가역이잖아요. 근데 거의 우리 지구상에는 가역이 없죠.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하죠.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만 이퀄이 들어가고 어찌됐든 저찌됐든 엔트로피 변화. 어떤 엔트로피 변화? 토탈입니다. 이 델타 S는. 그래서 쌤이 여기다가 토탈을 좀 더 써주는 게 좋겠네요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서는 고립계 시험에 늘 나오는 게 고립계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해 못 하잖아요. 그래서 고립계가 단열 밀폐계인데 이 그림들과 같이 또는 우리 주어진 문제풀이에서 같이 sys와 surroundings 또는 A와 B 모든 거를 합친 거를 우리가 고립계로 이해하시고 델타 S 토탈은 0보다 크거나 같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고립계를 우리는 우주라고 보고, 그죠? 그러면 지구도 우주의 일부죠. 그래서 우리가 고립계로 보는 겁니다.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. 그래서 유니버설 또는 토탈로 이해하시고 델타 S는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, 같다는 거의 가역일 텐데 이 지구상에는 가역이 없죠. 그래서 거의 불가능합니다. 이제 됐죠?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엔트로피 S는 비보존적 상태량 꼭 기억하시고, 이제 파이널로 정리할게요. 델타 S 토탈이라고 기억해 두세요. 그래서 델타 S 토탈은 델타 S AB보다 sys, 즉 시스템 플러스 델타 S 서라운딩스, 그래서 줄여서 SURR로 쓰죠.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같다는 잘 없죠. 그래서 이게 고립계, 즉 우주라고 생각하라 그랬죠. 유니버. 그래서 요거의 동의어가 델타 S, 책들마다 틀리니까 쌤이 정리해 주는 거예요. 요게 델타 S 유니버 똑같아요. 그래서 고립계는 무조건 델타 S 토탈.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. 즉 고립계는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. 이렇게 나오면 그 맞는 거예요. 이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그냥 속 편하게 델타 S 토탈은 0보다 크다. 이렇게 암기하시면 좋고, 이퀄은 가역적일 때만인데 가역이란 거의 불가능하지 않아요? 우리가 이 지구에 살면서. 그래서 고립계는 우주고 우리 지구는 우주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요. 됐죠? 선생님 뭐 하나 또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, 그래서 요 델타 S 토탈은 델타 S 유니버
유니버설의 약자예요. 이렇게 해서 고립계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0보다 크다.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요거예요.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 뭐 A 파트와 B 파트가 있을 때 각각의 엔트로피를 구하고 총 엔트로피를 구하라. 또는 뭐예요? 각각의 엔트로피만을 구하라고 시험에 내면 무조건 두 개 합쳤을 때 엔트로피 변화는 항상 0보다 크게 나와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사지선다에서 뭐 A 시스템이 있고 B 서라운딩스가 있는데 사지선다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고립계에서 어떤 일부의 계 또는 어떤 일부의 주인은 엔트로피가 음일 수도 있다 하면 맞는 거죠. 이게 토탈 또는 유니버설인데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는 증가하고 하나는 감소하죠. 열을 줄 때. 그래서 우주 내에 개가 있고 뭐 서라운딩스가 있고 하는데 개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유니버설 아니 서라운딩스 즉 주위나 외계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토탈만 0보다 큰 경우인 거지 그 내부에서는 그죠? 뭐 구슬 뜨거운 구슬을 차가운 물의 욕조에 넣으면 구슬은 열을 잃기 때문에 마이너스죠. 그래서 토탈, 유니버설 즉 고리계에서 그 내부적으로는 국부적으로는 개나 외계에서 엔트로피가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요 개념 명확히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고립계가 델타 S 토탈로 이해하시면 돼요. 우주로. 그래서 우주는 고립계다. 그렇게 세팅하시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공무원 2023년 보건 문제 풀어봤고요. 셈은 뭐 화공직이든 군무원 탄약직이든 군무원 탄약직은 화공연력학과 일반 화약학을 치죠. 하여튼 연력학에서는 뭐 탑이죠. 뭐 전과목도 그렇지만 그래서 군무원 탄약직 같은 경우는 쌤이 1타 화공연력학을 2회독 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모의고사 강좌를 또 2회독 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겁니다.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많은 어떤 양질의 기출 문제들 다 수록해 놨습니다. 그리고 인강에도 반영했고요. 자, 하여튼 말이 길어졌고요. 고립계, 우주, 델타 S 토탈은 0보다 크다. 그거 기억하시고 각각의 개나 서라운딩즈는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전체 다 합한 거는 우리는 고립계 속에 살기 때문에 0보다 크다. 엔트로피 변화가. 그 다음, 그래서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. 그렇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조금 더 까탈스러운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볼까 합니다. 자, 뭐 지금 7급, 9급, 5급도 베스트셀링 중이고, 지금 할인 이벤트 기간이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 학원은 할인 권한이 없어요.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네이버 밴드 1타하고 밴드톡으로 승인해 드리면 이제 학원에 제가 통보하는 시기죠. 자, 일단 좀 주저리 설명했고요.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많은 힘이 됩니다.